안녕하세요.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영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16년차 현직 초등교사이고 EBS 공채 강사이고요.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있는 초등교육 전문가 이서윤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요. 학습서, 개발서 많이 쓰셨는데요. 네. 이번엔 동화예요. 네, 쓰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야기가 힘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동화책, 소설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푹 빠져서 읽다 보면은 이제 몰입해서 읽게 되고 네. 또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하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몰입하기도 하고 하는 그 이야기의 힘이 네. 워낙 크다는 거를 네. 알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잔소리 대신에 이제 동화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닫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를 동화로 네.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식습관, 그리고 친구 관계, 진로 이렇게 세 권을 내셨어요. 주제 선택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른이든 아이든 잘 먹고, 잘 먹고. 네, 그 다음에 또 잘 놀고, 네. 그리고 행복하려면은 몰입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어린 시절에 먹어봤던 음식을 뭐 미나리 같은 걸 어렸을 때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에 먹어본 사람은 아 맞다 그 미나리의 맛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워지기도 하고 향기나 깻잎 향기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거를 아예 모르니까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린 시절의 초기 기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웬만하면은 애들이 한 번은 먹어보도록 급식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또 요즘에는 특히나 강력하게 막 급식 지도를 하거나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상황상.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좀 잘 먹었으면, 건강했으면 네. 우리가 먹는 게 이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런 습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당연하겠지만은. 그래서 식습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잘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혼자서도 잘 놀아야 되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대인관계 욕구는 당연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이랑 또 뭐 이렇게 여러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수의 사람이랑 그렇게 깊이 있지 않은 관계를 맺고 나서도 충분히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지만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찾는 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그런 행복들을 아이가 당연히 누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교의 교실에서 보면 애들이 생각보다 기본적인 거를 잘 몰라가지고 친구들이랑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뭐 내 말만 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든가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있는다든가 뭐 고마워, 미안해, 예쁜 그런 말들을 잘 이제 표현하기 힘들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거짓말을 한다든가 약간 짜증을 낸다든가 해서 너무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저학년 친구들은 동화로 좀 친숙한 전래동화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접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가 저는 이제 몰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내가 뭐 직업이 있고 뭐 가족이 있고 하더라도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게 그게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몰입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어느 순간 좀 삶이 공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진로 교육이 필요하면서 이 진로 교육이라는 게 근데 초등학교 때 진로 교육이 이때 막 꿈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그 꿈을 꼭 찾고 그런 건 아니지만 꿈은 변하니까요. 네, 꿈도 변하고 현실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근데 이제 이 진로 교육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게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만의 꿈을 찾아요. 이거는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몰입하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애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편식이라든가 식탁 예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습관을 들여줄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엄청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쓰고 또 학생들한테도 이제 쓰는 그런 것들이 일단 한 입만 먹어보자. 한 입만 먹으면서 좀 심리적으로 그런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선택법, 뭐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아니면 한 입 먹을래, 두 입 먹을래, 뭐 이런 것들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심사위원이 되게 해주는 거죠. 엄마가 요리를 했는데 도저히 지금 간을 내가 못 맞추겠다. 네가 좀 맞춰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그 선택권이나 자율권을 넘겨주는 거. 그래서 뭐부터 먹어볼래? 뭐 어떤 맛이 좋았어? 오늘 급식에서 어떤 것들이 괜찮았어? 뭐 어떻게 우리 영양사 선생님한테 조금 뭐 좀 부탁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율권을 넘겨주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그 테두리 크게는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유지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식습관을 골고루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선택파법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주지 말고 한 두 가지 정도 중에서 결국은 좋은 음식을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선택파법. 네, 네,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성, 그다음에 관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아이들의 교우 관계 정말 중요한데 서툰 아이들도 꽤 있죠. 네.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좀 도움 말씀 주고 싶으신가요? 이제 크게 저는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은 친구랑 잘 지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 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친구를 배려하는 거, 뭐 양보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표현하는 거,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근데 이게 알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서적인 부분을 자기가 충분히 수용받아 보고 그다음에 느껴보고 했을 때 그걸 친구들한테도 그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내가 관계를 다루고 이뤘던 모습이 그대로 친구한테 드러나잖아요. 이제 뭐 그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이제 다른 친구랑 이렇게 사소한 갈등 속에서 이렇게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학년이 어떻게 뺨을 때리지 하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하. 예, 네. 어디서 이제 왔다라는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의식적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에서 감정을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을 겪어보고 풀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친구 마음도 내가 이해를 받아봤으니까 이해를 해줄 수 있고 또 양보도 받아봤으니까 또 양보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감적인 부분을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거를 근데 또 오해를 하세요. 너무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요즘 공감에 대한 게 또 그쵸, 새롭게 그쵸. 또 부상이 됐죠. 근데 이게 그거를 공감을 안 해줘야 된다로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공감과 훈육이 같이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속상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부분은 직접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역할놀이 하는 거랑 네. 직접 놀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역할놀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근데 그 역할놀이에서 끝나면 안 돼요. 놀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요즘에 놀이터에 나가면 진짜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놀이터에 나가서 놀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사회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유놀이 시간을 줬을 때 예전에 비해서 애들이 놀이를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선생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자기들끼리 야 우리 무슨 놀이 하자 무슨 놀이 하자 중간에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우리 규칙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뭐 서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이런 좀 자유롭게 노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최근으로 갈수록 느끼는 거는 놀아라 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놀지?
좀 막막한 거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애들이 선생님 스마트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꺼내서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도 수업 딱 끝나는 순간 애들이 막 밖에 나가가지고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는 이렇게 쇼츠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놀이터에 모여서도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놀이터에 나가서 좀 스마트 기기 없이 자꾸 놀아봐야 애들이 갈등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고 계속 배우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놀이터에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힘들어도 놀이터 화석처럼 나가 있는데, 놀이터에 나가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갈등이 애들끼리 생기면 그 아이 엄마하고도 굉장히 얼굴이 붉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이렇게 사회성이 막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상황에 버티기가. 제가 아들 덕에 제가 항상 상황을 직면하게 이제 저의 회피형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버텨보고, 엄마니까 네, 참아보고, 되고.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안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개입을 하면은 애들은 갈등을 조절하는 힘을 잃어버리니까, 불안해서 나가는 있더라도 제가 따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일부러 애들은 여기서 놀고 있으면은 이렇게 뒤를 보고 다른 걸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최대한 놀이터에 많이 나가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이제 개입은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좀 그 마을의 분위기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몰라서 그랬는지 너무 충격적인 게,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 그 다음 좀 있다가 스마트폰을 찾는다든가, 또 놀이터에서도 스마트폰 기기로 게임하고 있는 모습들이 학교에서 종종 보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놀이터도 놀이터의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건데, 학교에서 만큼은 놀이터에서 정말 아이들이 말 그대로 놀이를 하는 모습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놀이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입을 해서 방법을 알려주죠. 이렇게 이런 놀이를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는 이런 시대구나.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변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이들 놀이를 통해서 이런 말만 했지, 실제 아이들이 노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직면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불안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다칠까봐 불안하기도 하는데, 그 시간에 책 한 자 봤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요, 그 마음이 가끔씩 올라와요. 애가 네. 놀고 있으면, 오늘 영어책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렇게 놀면서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분명히 인지적으로는 아는데, 불안감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나처럼 충분히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고, 심지어 학생들을 통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불안도가 올라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올라오실까. 말로는 놀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진짜. 얼마나 그 불안도가 높을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진로 동화에서는요, 우리 선생님이 직접 등장하잖아요. 아이들 꿈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그 꿈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일단 제가 초등교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을까. 처음에는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빨리 여기에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교직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부심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한 결과, 일단 나는 나를 탐색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공부 좀 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의대 좀 가야지. 그래서 막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점수 맞춰서, 그래,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행복하려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씨앗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래희망을 쓰면 학년 불문하고 매번 어떻게 한 번씩은 쓰는 기회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진로 교육은 사실 이제 5학년 이후부터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로 진로 교육이 들어가고 하는 건 5학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전에 학년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에서 계속해서 뭐 장래희망도 쓰고 같이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봤을 때 뭐 아빠가 뭐 대기업에 다니고 엄마가 영어 교사다 그러면은 뭐 외교관을 쓴다든지 영어 선생님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회사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아빠가 의사다 그러면 자기도 의사를 쓴다든지 이제 아니면은 아빠 어떤 아이가 그냥 뭐 알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자기 엄마 아빠가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런 직업을 써가지고 저는 저 처음 본 직업이었는데 이제 사과 재배업자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쓰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꿈을 쓰라고 했더니 자기 꿈이 없대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이렇게 멍하게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하나는 써야 되지 않겠냐. 약간 제가 꿈을 쓰도록 강요를 하는 게 저는 뭔가라도 찾아서 쓰는 순간 그거는 무의식 속에 분명히 자기의 씨앗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쓰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얘가 사과 재배업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 사과 재배업자? 왜 이렇게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요즘 부모님 직업을 안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과 과수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과 과수원을 물려받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꿈을 이제 쓰라고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 하자 이렇게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꿈이라는 게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보는 세상에서 골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에서 골라서 쓰기 때문에 진로교육이라는 건 결국에는 세상을 넓혀주는 거, 아이가 보여주는 세상을 넓혀주는 건데 이게 제가 교직에 초반에 들어올 때만 해도 꽤 애들이 공무원이란 직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뭔 줄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애들도. 그러니까, 근데 그때의 시대 분위기는 우리가 IMF를 겪고 막 그래서 안정성이 최고야 하면서 막 교대에 오르고 공무원의 뭐 경쟁률 치솟고 이런 시대라서 부모님들이 야, 공무원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라고 쓰는 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공무원이라고 쓰는 애들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당연히 아이돌, 예, 유튜버, 그 다음에 운동선수 이렇게 3개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트렌드에 따라서도 바뀌고 현실에 따라서도 바뀌고 하는데 보는 세상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진로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거 첫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꿈을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뭐 꿈을 적으라고 해도 직업을 적으라고 해도 무기력해서 적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하루에 최저시급 받으면서 알바하면서 살면 돼요. 컵라면만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무기력에서 탈출을 하려면 일단 내가 뭔가를 해보면서 이제 자존감을 쌓아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꿈도 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생하게 꾸며는 이루는 것들이 요즘에는 또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시크릿류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진로 교육을 이제 여러 학기를 통해 여러 시간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교실에서 했던 거를 토대로 동화를 썼는데 처음에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생생하게 이루어진 것도 알려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쉽게 장래희망을 찾는 방법 중에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꿈 월드컵을 해요. 그래서 100칸짜리 이렇게 칸을 주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아는 직업을 다 써라. 그럼 100개가 생각보다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써요. 쉽게 못 써서 그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라, 책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그 100개를 다 쓴 다음에 그럼 거기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는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를 다 지워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애들이 막 지워가거든요. 그러면 한 50개 지웠다면은 50개 나오면 야, 거기에서 네가 진짜 하기 싫은 거 지워라. 그러면 또 막 지워요. 한 3개 정도 남겨두면은 그게 너의 관심사야. 그러면 거기 중에서 네가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가 써도 되고 3개를 다 써도 돼.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꿈이 없어요. 맨날 이러던 애가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찾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로교육의 효과를 본 게 그리고 눈빛이 달라져요, 애들이. 정말로 수업 시간에 태도도 달라지고 이제 그게 약간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력에서 좀 탈출을 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라는 그게 어린이들을
또 분명히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 월드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뭐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해서 써보는 것들.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이랑 했던 프로젝트를 매년 프로젝트를 다르게 하는데 이제 어린이 마리텔 프로젝트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러니까 제가 또 유튜브 하는 것처럼 그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는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까지 하는 거였는데, 일단 주제를 정하는 거에서부터 애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예시를 많이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르기도 하고 그 예시를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해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요리하는 거를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정하고 레시피를 자기가 찾아보고 재료 같이 장보고 그거를 요리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까지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체스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체스를 잘 두는 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찍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해리포터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그걸 발표하기도 하고, 자기는 영어를 잘한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몰입해서 탐색하는 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애들이 장래희망을 찾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주제들을 내가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는 주제를 가정에서도 같이 찾아보고 여러 가지 직업을 한번 이렇게 탐색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끌고 가는 또 힘도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꿈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라고도 얘기도 했는데, 그걸 실제로 또 교실에서 하고 있는 거 정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참 고민 많잖아요. 네.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지만 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엔 고민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고민은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라든지 친구 관계는 직접 개입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죠. 네. 네,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요즘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불안도가 진짜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서 학부모님들의 뭐 민원이나 요청들을 듣는 거를 봤을 때, 이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불안감이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아이한테 아침에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라는 뭐 그런 이제 요청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야, 뭐 내가 그런 것까지? 라고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근데 또 내가 엄마로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애가 집에 가서 또 뭐 학교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을 말했을 수 있고 막 이런 일들 저런 일을 말을 했을 때 엄마로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올라올까. 그러니까 충분히 양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고 부모님으로서의 불안도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도를 부모로서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게 진짜 부모가 나서서 딱 개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0%, 90%는 그냥 아이가 좀 투덜대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투덜대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아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사실 부모님이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불안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뭐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막 엄마가 예를 들면 나서가지고 확 뭐를 해주는 아이랑, 그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그 힘든 마음을 겪어내고 다시 괜찮아지고 조절하기까지를 그 감정의 굴곡을 겪어낸 아이랑 자존감만 해서도 차이가 나잖아. 이 아이는 내가 못하니까 엄마가 다 해결해줬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이거를 해냈어. 나중에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이거를 겪어나가는 정도가 정말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으로서 그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저도 잘 이해가 되고, 심지어 저도
선생님한테 당장 연락을 하고 싶고 선생님께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저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부모니까. 근데 하지만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 이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이 감정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면 그 감정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려면 일단 첫 번째는 내 감정의 조절이 필요해요. 이거는 엄마의 감정 네, 조절. 엄마의 감정의 네. 조절. 이게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 좀 내가 진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 네. 힘들었겠다. 엄마도 어린 때 그런 적 있었어. 그리고 나서 사실 불안할 때 이런 말 들을 때 저도 불안도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아이랑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뭐 친구 관계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슬펐던 거, 억울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겪어내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자존감, 감정 조절력, 이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내가 이런 것도 겪어낸 사람이라는 게 무의식 중에 생길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 사실 이거를 통해서도 많이 해결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느낍니다. 네. 아이의 문제 앞에서 내가 뭔가 해결해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부모님께서 내 마음,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공감하고 그리고 아이는 또 겪어낸 기억 속에서 잘 자란다. 네. 네, 꼭 우리 부모님들께서 쉽지 않지만 맞아, 그래야지.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잘 자랄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할 때 불안도가 네. 그나마 맞아요. 낮아질 것 같아. 근데 부모가 불안한 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것도 사실 부모 자존감이 중요하니까요.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책 소개글 보니까요, 생활 습관 처방전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올바른 처방에 대한 거, 네. 예, 궁금해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부모님 고민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이 단어를 쓰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고민들 처방을 해주는 입장,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 부모님이 고민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한테 자꾸 짜증을 낸다 하는 걸 때 아이가 실제로 좀 질병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은 심리적으로도 뭔가 불안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겉으론 짜증이고 예의 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사실은 엄청난 불안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좀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방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경험적인 부분이 뿐만이 아니라 좀 이론적으로도 같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같이 해서 이론이랑 경험이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좀 실행 가능하고 부모님께서 해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거를 좀 길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공교육 현장에 있으면 아무래도 만나는 아이들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좀 힘든 아이들부터 잘하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들이 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저의 이제 노력들이 좀 경험들이 같이 처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처방이라는 게 한 번 해결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루틴이어야 된다 해서 너무 힘들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매일매일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자. 하실 수 있는 네. 것들, 아이에게 가능한 것들 네.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있죠. 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질문법
네, 그리고 대화를 또 원만하게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 골고루 먹어요는 애들이 이제 빨간 공책에 뭐가 없는 나라를 써가지고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애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없는 나라에 가고 싶냐에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터서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친구가 없는 나라에 가고 싶어.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선생님이 없는 나라에 가고 싶어. 무슨 생각을 했어? 해서 뭐가 없는 나라에 가고 싶냐? 식습관에서 다양한 또 대화로 물꼬를 틀 수 있고요. 또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친구들 때문에 이제 화났던 경험이라든지 친구들이 나 때문에 화가 났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대화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책이 없는 상태에서 야, 친구 때문에 화났던 거 있어? 애들이 뭐 하면서 생각이 안 나잖아요. 부담스러운 대화가 네.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다양한 주인공들의 이제 의견을 보고 이야기를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만의 꿈을 찾아요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도 찾아보고 관심 있는 것들도 찾아보고 이런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이와 대화에도 요긴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자기개발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부모님들께 도움 줄 수 있는 팁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죠. 네. 애들이 공부하면서 자꾸 노래를 흥얼거린다. 이렇게 작은 문제잖아요. 근데 자꾸 문제를 틀려놓는다. 이런 것도 고민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노래를 공부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니면 친구들한테 뭔가 짜증내는 말투를 안 쓰는 거. 사소해 보이지만은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1단계는 애들이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 중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집에 가서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고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없고 이게 또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느끼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애들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요? 네, 고학년이면. 이제 저학년이면은 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고학년이면은 아니요? 같은 질문도 네.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군요. 그죠, 그죠. 네. 보통 이제 고학년은 절대 처음에 순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 근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고 막 싸울 필요가 없고 기싸움할 필요도 없고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조금 많아 보여. 그래서 네가 하루에 이제 게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애들이 뭔가 허세도 있으면서 저 10시간 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시간? 11시간? 실제로 주말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하루에 보기에는 진짜 네가 하는 양을 고려를 했을 때 원래는 막 30분, 1시간 해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까지만 줄여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이지만 너가 지금 하는 게임의 양을 생각을 했을 때 한 3시간 정도로 줄여볼 수 있겠니? 애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해서 줄여보면은 너가 달라질 거야 하고 이제 행동 계약서를 써서 내밀거든요. 그러면은 애가 행동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인하고 안 지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사인을 쉽게 못 해요. 왜냐면 사인을 하는 순간 그래도 이게 내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 사인을 하기까지도 한참 오래 걸리고 이제 그 아이는 한 며칠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윤이라고 해볼게요. 서윤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 사인할 마음의 준비가 됐어? 피해요. 그래서 하다가 그렇게 자기가 이제 한참 며칠 이제 있다가 그럼 사인에 마음할 준비가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인을 하는 거. 근데 그게 한번 내가 지켜야 될 거, 약속해야 될 거를 던져주고 마음을 먹기까지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최대한 오래 걸렸던 아이이고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다르고 행동마다 다르고 습관마다 다른데 이 시간이 저는 마음을 먹는 시간이고 아이의 동의를 끌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개발을 하든 행동을 바꾸든 이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해! 이게 아니라 뭐 책을 읽어가 아니라 책을 읽는데 오늘 뭐부터 읽어볼까? 아니면 엄마가 읽어줄 건데 읽어주고 나서 네가 혼자 읽을래? 네가 혼자 읽다가 엄마가 읽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선택권들을 계속 주면서 그다음에 옆에서도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른들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 어제보다 음. 잘하고 있다 하면서 같이 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잘하고 있다라고 또 피드백도 주면서 아이가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것들도 네. 좀 높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친구가 이제 체크리스트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서 게임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선생님 줄였다고 굉장히 뿌듯해했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들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마음을 먹고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있지요. 내가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추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떻게 멈춰야 될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옆에서 가장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부모 역할 어렵지만 부모님이신 거 맞잖아요. 네. 선생님, 똑부러지는 어린이 이후 활동 계획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네. 이제 지금 똑부러지는 어린이, 네, 우리 아이들이 생활 습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계속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또 아이들이 필요한 책을 적절하게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원래도 많이 읽고 있지만 최근에만 그냥 훑어보고 읽어본 책만 몇천 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명주 박사님 책도 받고 전통문화에 관련된 좋은 네. 책들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린이 책들을 많이 큐레이션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책으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것에 이제 시작점이 저는 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 시기는 정말 그 습관과 반복이 핵심이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그거를 독서를 통해서 깨닫고, 인지하고, 그 다음 정서적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습관, 반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책 출간 축하드리고요. 많은 부모님께서 읽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읽어서 도움받길 바랍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